향후 규정이 더 엄격해질 경우 신청자 본인의 자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대학의 정만석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는 공적부조 규정의 확대와 이것이 이민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적부조의 개념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야 되겠는데요. 미국 이민법에서 말하는 공적부조 (public charge)란 이민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하거나 영주권을 받았을 때 미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영주권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원래 공적부조 판단 기준은 현금 보조, 즉 복지수당과 같은 캐시 어시스턴스 또는 정부 비용으로 운영되는 장기 요양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정도로 비교적 좁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이 공적부조 규정을 크게 강화를 했는데요. 그 핵심은 공적부조로 인정되는 혜택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현금 보조뿐만이 아니라 비현금성 복지까지 평가 요소에 포함시키는 방향이었죠. 예를 들어서 메디케이드라든가 주택보조, 식품보조 등과 같은 비현금성 혜택까지도 이제 공적부조 판단에 포함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이것에다가 추가로 나이라든가 건강 상태, 교육 수준, 언어 능력, 자산과 부채의 상태까지 이제 세세하게 평가해서 신청자의 전반적인 자립 가능성이 강화된 기준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지 혜택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정부 지원에 의존할 위험성까지 폭넓게 판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공적부조 규정이 만약에 강화된다면 이제 적용 대상인 영주권 신청자와 이민비자 신청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는 이제 초청자, 스폰서죠. 초청자의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초청이든 취업임이든 I-864 재정보증서에 기재되는 소득이 연방 빈곤선 125% 이상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은 이제 조인트 스폰서, 연대 보증인을 세우거나 신청자의 자산을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는 이제 신청자의 자산과 재정 상태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야 합니다. 은행 예금이라든가 부동산, 주식, 채권 등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향후 규정이 더 엄격해질 경우 신청자 본인의 자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이제 복지 혜택 수령 이력을 점검해야 합니다.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 서류 중에 메디케이드라든가 SSI, 탐프 등 현금성 복지를 받은 적이 있다면 과거 어떤 프로그램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 정도의 수혜를 받았는지 잘 정리를 해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 예를 들어서 일시적인 실직 상태였다든가 산후 건강 문제가 있었다든가 또는 이제 팬데믹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든가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정부 보조 혜택을 받았음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재는 안정적인 소득이나 보험이 있고 공적 부조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이라든가 교육, 고용 능력 등 전반적 자립 능력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보험 가입 증명이라든가 학력 증명, 경력 및 취업 계획, 그리고 자산 증빙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공적부조 규정이 다시 강화된다면 여러분의 재정 상태, 자산이라든가 건강, 교육, 고용 능력 모두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되기 때문에 케이스를 현재 진행 중에 계시거나 진행할 의사가 있으신 경우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